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마지막 방송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마지막 방송하고 천마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금방 가죠. 월요일은 뭐 출근하는 날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보니까 월요일 날은 휴일이죠. 대체휴일이라고 하나? 대체공휴일이라서 다들 쉴 겁니다. 벌써 고향 가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뜻깊은 그런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반도체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 반도체는 꼭 필요하니까 그래도 반도체가 나름대로 매력은 있어요. 삼성이 매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지금 지난해 삼성전자가 최초의 AI폰이죠.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 최근에 6개월 동안 모바일 AI 사용 인구가 약 2배 정도 늘었답니다. 2배. 2배가 더 늘어났더라. 그런 연구 결과 나왔어요. 삼성은 지난 24일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갤럭시 테크 포럼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갤럭시하고 헬스하고 홈 그리고 AI 이렇게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4개의 세션이죠.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서 구글하고 퀄컴, 캘리포니아대, 런던대 소속의 각 분야 전문가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의 CX 실장의 부사장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AI 사용률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주저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삼성하고요. 이 런던대 그 골드스미스 경영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니까 최근에 6개월간 일상에서 모바일 AI를 자주 사용한다고 답변한 사용자는 약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반 이상이 모바일 AI 사용을 망설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바일 AI 사용을 망설였다. 이달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사용법이 어렵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사용을 주저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이에 대해서 부사장도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고요. 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편집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갤럭시 S25를 기획했다고 언급을 하는 거죠. 삼성은 구글하고 3년 전부터 협업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통합형 AI 플랫폼이죠. 원 UI 7을 이제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했고 퀄컴과는 사용자의 그 개인정보가 담긴 AI 기능을 온 디바이스에서 더 많이 처리하도록 그 모바일 툰의 갤럭시형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갤럭시 S25 사용자는 한 번의 명령으로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사용한 거죠. 동시에 사용하거나 개인 맞춤형 추천의 기능인 나우 브리프라고 하나요? 나우 브리프하고 이 통화 내용의 요약 등 다양한 AI 경험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25를 통해서 멀티모델 기반의 그 AI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더 많은 사용자가 모바일 AI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삼성에서도 AI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구글하고 퀄컴에서도 같이 삼성전자랑 이렇게 AI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워낙 요즘 발달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요즘 하이닉스가 아주 난리죠. SK 하이닉스의 일부 직원이 공개한 1월달 급여 명세서가 상당히 이슈를 보여주고 있어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1500%. 야, 죽인다. 1500%에 달하는 그 성과급 지급 내역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는 보니까 머슴을 하더라도 이 대감집에서 해야 한다. 이런 부러움 섞인 반응이 줄을 이뤘고
중소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가야 하는 거야. 좋은 기업 가서 좋은 일을 해야죠.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그 지난해 성과에 따라서 대기업끼리도 성과급의 봉투의 두께가 달라지더라. 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에는 역대급 보상이 뒤따랐고 이 불황 속에 실험 중인 배터리, 석유, 화학 뭐 등등에서 기업에서는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기본급의 1,500%죠. 1,500%를 성과급으로 책정을 했어요. 책정을 했고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들은 한 7,5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는 셈이죠.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열풍으로 HBM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해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매출은 66조 1930억, 영업이익은 23조 4673억입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그 반도체 쪽에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DS보는 초과 이익 성과급으로 연봉의 14%를 책정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최대 매출 기록을 가르치는 LG전자도 생활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 직원한테 기본급의 최대 470%에 달하는 성과급을 책정을 했다고 하네요. 전장 사업 담당 VS 사업본부는 가장 높은 510%의 성과급을 받게 됐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했던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업부는 OPI 지급률을 연봉의 9%로 책정을 했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배터리, 석유화학 기업의 직원들의 성과금이 줄거나 빈손으로 설 연휴를 맞이하는 거죠. LG엔솔은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업황이 좋았던 지난 23년 최대 900%의 성과급을 지급했던 LG엔솔은 지난해 평균 362%에 이어서 2년 연속 규모를 줄입니다. 삼성 SDI 전자재료 사업부 3에서 5%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OPI 지급률을 거의 0%로 확정을 했고 삼성 SDI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터리 사업부, 전자재료 이 본사에 각각 32%, 18%, 28%의 OPI를 줬다고 하네요. 계속된 적자로 23년과 지난해 모두 성과급을 주지 못했던 SK온은 올해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석유화학 기업인 하나토탈에너지는 매년 3월쯤에 실적과 연동을 해서 지급하는 성과급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영원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빵원입니다. 빵원. 23년에 성과급의 1000%대 상여금을 지급해서 이목을 끌었던 정유사들도 업황 부진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런데 GS칼텍스 연봉의 12.5%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고요. 23년에는 50%, 지난해는 40%에서 뭔가 좀 쪼그라드는 그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오일, HD, 현대올뱅크 성과급 규모는 미정이나 한 해 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